일상생활에서 많이 작성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계약서, 합의서, 각서. 어, 대부분 법률 문제는 이런 문서 작성을 제대로 안 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계약서 하나만 잘 써도 나중에 고비용 또는 엄청난 시간 소모가 되는 법률 분쟁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기도 한데 의외로 이런 문서를 작성할 때 많은 분들이 이걸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합의서, 계약서, 각서 이런 걸 처분 문서라고 합니다. 처분 문서는 뭐냐면 그 문서대로 당사자의 권리 의무가 결정되는 문서를 말하고, 이런 처분 문서는 법률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고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처분 문서 하나를 100명의 증인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서인데 의외로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고 다른 데서 사용하는 아무 계약서나 가져다가 이름만 바꿔서 사용한다든지 그냥 당사자가 하고 싶은 말을 쭉 나열을 한다든지 이렇게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이런 서류를 작성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법률 분쟁이 없도록 하고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어떤 법률 관계 형성을 위해서 작성하는 건데 오히려 법률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이런 처분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처분문서의 내용대로 어떤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겁니다. 매매 같은 경우는 매매에 따른 서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게 목적이 될 것이고, 합의서나 각서는 그 내용대로 어떤 문제를 원만히 종결하는 게 목적일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내용대로 이행을 했을 때는 이런 문서가 목적을 달성하고 그대로 종결이 되겠지만 만약 이행을 안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이런 문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약속을 어겼을 때 합의 내용대로 이행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건가, 그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지 뭘 이행을 할 건가 이런 내용 자체는 서로 구두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구두로 약속하고 말로 약속하고 그대로 이행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굳이 이런 서류 작성하는 것은 만약에 약속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할 건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히려 그 부분을 간과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무의미한 조항을 특약으로 넣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제1항 A는 B에게 뭘 어떻게 하고 제2항 B는 A에게 어떻게, 이렇게 서로의 권리 의무를 쭉 나열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특약을 넣게 됩니다. 만일 A가 위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적습니다. 또는 비슷한 내용인데 만일 당사자가 계약을 불이행하면 상대방이 민형사 절차를 제기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는데 이거는 하나만한 조항입니다. 계약서나 합의서, 각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특히나 계약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할 건가, 이것을 적기 위한 겁니다. 법 규정에 당연히 있는 내용을 굳이 이런 문서를 작성하면서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기재하지 않아도 법에 있는 건 당연히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문서를 작성하는 건 그 법에 있지 않은 구체적인 내용, 그 당시 당사자가 합의하는 내용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따로 종이에다가 기재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어야 되고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거면 이런 서류를 작성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 형사 책임은 당사자가 선택하거나 배제할 성격이 아닙니다. 그 서류에 형사 책임을 지겠다 한다 해서 형사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그 기재가 없다 해서 형사 책임을 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사자가 선택하거나 배제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어떤
형사상 문제가 되면 국가가 나서서 형벌권을 발동시키는 거고, 그 형벌권 발동을 당사자가 고소 등으로 촉구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를 당사자가 뭐 배제하거나 선택하거나 그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굳이 이런 데다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은 민법에 당연히 있으므로 원론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런 것은 아무 쓸모없는 기재사항입니다. 그 손해배상 책임 내용이 뭔지를 적어야만 이런 처분 문서가 의미가 있어집니다. 처분 문서를 작성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단순히 뭐 당사자가 하고 싶은 말을 쭉쭉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 법률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오늘은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하나만 들어가도 이 문서들의 가치는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바로 위약 조항이 되겠습니다. 계약 내용, 그러니까 합의 내용이 뭔지, 뭐 당사자의 권리 의무가 뭔지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합의 내용대로 이행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더 많은 양을 기재를 해야 됩니다. 막연히 책임진다는 내용을 쓰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했죠. 예를 들어 계약을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거 필요 없는 겁니다. 이렇게 적을 바에는 안 적는 게 낫습니다. 이걸 어떻게 적느냐. 계약을 위반한 자는 상대방에 대해 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구체적인 금액을 위약했을 때 위약금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이렇게 기재를 했을 때 수많은 법률적인 어떤 그 쟁점, 분쟁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저 문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저기는 뭐 1,000만 원에 되어 있지만 계약의 내용에 따라 뭐 억대가 될 수도 있고 뭐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큰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소송을 해야 될 위험성을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런 형태의 문제가 하나가. 또는 일상적으로 어떤 계약을 할 때는 계약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합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을 몰수당하고, 계약금을 받은 자가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한다. 이렇게 많이 특약을 하게 되죠. 부동산 매매 계약서, 표준 매매 계약서 같은 경우는 저런 특약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 사이에서 뭐 중개업자가 사용하는 어떤 그 표준 계약서가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서 뭐 합의서나 각서, 계약서를 쓸 때는 저런 부분을 많이 간과하고 기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하면 예를 들어서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누구 잘못이건 상관없이 그 계약금을 원래 준 사람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이런 위약금 조항이 없다면 모든 게 원상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잘못했지만 내가 얻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계약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주로 뭐 돈으로 이제 배상금을 정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어떤 다른 행동을 하는 것보다. 따라서 계약서, 합의서, 각서에는 반드시 당사자의 어떤 의무뿐만 아니라 그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어떤 구체적인 책임을 질지를 특히 금전배상으로 하는 게 가장 간편합니다. 금액을 정액으로 정해서 기재를 하는 게 가장 간편하고, 계약금을 주고받았으면 그것을 위약금으로 삼는 방법도 널리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위약 조항을 구체적으로 한다면 여러분이 작성하시는 계약서, 합의서, 각서 등이 법률적으로 수준이 올라가고 많은 법률 분쟁을 피하거나 법률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나한테 큰 힘이 되는 그런 처분 문서가 될 것입니다.